이제 제 말소리가 이제 좀 들립니다. 한참 있으면 잘 들리겠죠. 오늘 해야 할 부분은 85페이지 밑에서부터 5줄부터입니다. 맞죠? 네. 근데 그 전에 그리고 지난번에 12월 15일 날 수업 시간에 이거 쉬었기 때문에 진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84페이지 그 3부로 되어 있는 내용, 하지만은 인식도 착고하면 취입 즉 개정이라 본 내용입니다. 더 착오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식 깨닫게 된다면 바로 취립 곧 바로 즉 개정 바로 잘못된 착오를 바르게 고쳐야 하느니라 라고 한 내용입니다. 여기 잘못한 것을 아무차 놔버리면 다 때려버리는데 그때 알맞게 바로 고치기만 한다면 어떤 내용이 오냐 그러면 10배에 해당하는 사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 앞에 써는 내용이 뭐냐면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왔던 과목 A stitch in time saves nine. 저각 번식의 in time의 이 스티치 보면 실밥이 터지려고 하는 것은 실밥을 적당한 그 시간에 안 맞게 한 번 꼬매면 10번 꼬매야 할 것을 전략할 수 있다. 그 말이 A stitch in time, 안 맞은 시간에 꼬매기를 한 번 하면 save nine, 9번 꼬맬 것을 9번 스티치를 9 스티치를 전략한 것이 된다 하는 내용이 그전에 뭔 말인지 모르고 스티치 타임 세이브 나이를 얘기하고 뭔 말고 선생님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줘서 갖고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3학년 때 대사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에 대변이 안 나와서 지금 좌약을 넣고 나왔는데 인자사 지금 이상한 소문이 나와서 얼른 내려가서 이거 보고 와야겠을게 늦어지면 어째요? 예, 근데 실시간 아끼고 이거 전혀 곤란게 봐주세요. 네, 이렇게 해갖고 이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집사람 침날 주고 운동시켜주고 피 빼주고 호거리기라고 이 모양 뭐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불을 때 좋을 때는 실수할 때는 그냥 끝까지 이렇게 의지를 해줘야 돼. 피고 올라오면 하고 묘를 하려면 묘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야 더 서로 간에 이해가 되겠습니다. 딱 그 얼른 가서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일단 끝나고 벌주로 막걸리 한 잔 드셔야 쓰겠습니다. 많이 오버니까 또 안 나오잖아. 저는 목에서 차근차근 내려가지고 이거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귀에 갖고 있으니까 안 나오고 엄청 없는데 안 나와. 그렇게 옛날에 오는데 80도 이상이구나. 20대도 안 나와요. 그건 못 먹으니까 안 나오는 것이거든.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은 그때는 모르지. 이게 요거는 3일이 됐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3일이 지나도 안 나온다. 우리 어머니가 자꾸 그 말을 했어.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무슨 먹은 게 있어야 나오지요. 근데 먹은 게 없으니까 안 나온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 흑독이 해화되어 가고 있는 데다가 먹은 것이 없으니까 나오지가 않아요. 점점 못 먹고 못 사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약을 먹고 천자약을 먹고 아무리 해야 없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친다는 거 이렇게 눈만 왔다. 그렇지. 다 집에서 다 병원 안 가고 유명해도 무언도 할 때는 정신이 뻗떡 들었을 때 그전에 이제 천오구간 정신이 돌아온다면서 옛날 어르신들 말도 사람마다 그러겠지. 저기 아버지 좋아할 때 보니까 좋으시니까 큰 소리신다고 큰 넘어가기 전에 좋으시고 거기서 잘 보니까 눈을 보니까 시대는 사람마다 다르는 거지. 이게 그래서 공격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꼭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렇지. 그래도 우리 자연이 같으신 분들이 세계 안에 돌아가시는데 나한테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하고 해배 잘못 들어와서 잘못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었다는 건데 근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몇 번 기침을 콜록콜록 거기에 저 사람은 기침하는 모양이다 했더니 나중에 볼게 돌아가셨어.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 순간에 죽는 순간에 아무 고통 없이 기침 몇 번으로 돌아가셨어. 전화가 안 들어가면 병원에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모르고 술 한 잔씩 먹고 저잘저잘하고 이들 힘든 것은 다 했겠지. 근데 집에 들어서 잠자리에 들어서 기침 몇 번 하지만 나한테 가보니까 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참 행복으로 참 아프다 그만해. 그것에 죽음을 보기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거랑 결과적으로 대한 힘이 수준도 안 되고 편한 그건 그래도 베풀고 가는 친구들도 그래서 다른 행동을 이상은 하다 그렇지. 그것이 그렇게 그 성격이 바뀌면 죽는다고. 그런데 그런 것이 체험감 회복으로서 어르신들과 저 이러면 저거 죽는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생과 사의 전립길에서 힘들이 앞으로 병원에 있다가 죽는 그것같이 끝이는 근데 그것이 나서는 다행이지만 죽어버리니까 죽은 길이가 쏟아본다 이렇게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그런데 아까 말한 우리 장인 같은 사람이 보고 보고 기침 몇 번 하고 돌아가서 그럼 진짜 요양병원에 있으면 우리가 그냥 거기서 돌아가니까 요양병원에 유행자나 있고
좋게 치료를 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장모도 이제 인동 그 요양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죽으려면 굉장히 못먹은 어째다 내내를 가보면 손발을 다 묶어놨어. 왜 묶어놨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그것을 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또 귀찮게 내놓으면 그걸 묶어놨는 거야. 그렇게 더 빨리 들어오는 거야. 그래. 거기서 인근도 안근도 거기만 그 수리할 때 모르니까 전방 쪽에 하나 있고 일방 쪽에 하나 있고 하나님이 절대 여자를 치니까 엄청난 크나 좋았지. 그러나 우리 후배 친설편이가 있고 한 것이고 원장이었고 또 인근 쪽은 다른 사람인데 전방 쪽에 있는 게 있고 후배가 원장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의사들도 다 밑에 해가지고 그쪽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몇 명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다른 거 끝까지 그가 일반 기술자 그쪽에는 그 병은 옆으로 전문 쪽에가 전방 기술자 그렇게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여기로서는 집에서 모시기가 귀찮으니까 쉽게 말해서 요양병원으로 모신다. 근데 거기 가면 죽는다고. 죽기 전에는 안 먹으면 그리고 우리 한 사람들은 요양도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집에서 우리 가족이 먹고 그래. 우리가 한번만 요양도 땀은 이야기 어느 정도 국제인가 장미시장이나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장미시장 없이 아파트 있잖아요. 뭐 개인들 다른 사람들 불려갖고 돈으로 보시는 거야. 아니 이거 진짜 많아요. 개인들 바로 앞에 광고 앞에 이거 이거 누구지? 그랬어? 그래갖고 여기 올라가고 진짜 누나 아파트가 진짜 상복을 지어놓고 거기다 보관을 반사지 그거는 진짜 박통한다는 말이에요. 상대를 사지. 봤을 때 이게 아니면 이제 들어갈 때 엉덩이 없다고 말씀을 해. 어디 가서 말이야. 반사지
그렇게 다 이해하면 그렇지 않고 그대로 아니 오전에 지금 많이 컸으면 안 마셔요. 아빠도 맞지. 그래서 얼마나 있다고 그랬지. 그 말이 고양이 손님께 색깔이 만들어. 말 잘듣겠습니다. 옛날 지금은 이런 그래도 천국같이 또 아빠가 뭐 뭔지나 뭉친다고 마지막 이런 들으셨어? 이 마음을 주려 천국이 마음을 주려 천국 인간 자체가 천국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이것이 다 인연인데 어려운 속에서 풀어져 나가는 가피로구나 생각을 느꼈습니다. 참 원래 그냥 설사병이 나가지고 가려고 묻어버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근데 야, 같은 분과 도반 드시고 선배들 어른 드시고 그러니까 격이 없는 얘기를 하자면 막 극적으로 터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쫓아가니까 나는 이제 이 지하철까지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얘가 화장실 있잖아. 그 가서 급히 죽겠는데 막 내리려고 하니까 그때 초로로 나오는데 안에 있는 속반세만 그것도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이 딱 어져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적 조카가 와서 나 도와줄게 이제 그럼 가서 그놈만 얼른 참고 다 대련 파버리고 나서 묻어있는 그럼 깨끗이 닦아내버리고 되니까 조금 냄새 나갔지만은 얼른 보기 일단 내 자신이 이제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위기로부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선생님 이 여사님 이건 바로 말하자면 가피력이 아니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주변의 가피력을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원인이 어디가 있냐. 앞에 안 보였지만 그래도 저기 무슨 산을 향해서 아침에 여기 와서 급한 상황에서 여기 잠깐 들었다가 보겠습니다. 거기다 선별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이냐. 평상시에 보이지 않게 맺어지고 있는 자세들에서 법계의 인연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똥 싸고 오면서 그 냄새를 처리하고 깨끗이 씻으면서도 그 순간에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우주는 큰 것 같아도 작은 것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들 아주 미세한 인연, 연관성 없는 우주 대개의 법계의 인연이라는 건 없다는 생각을 오늘 바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도반님들 바로 거기서 설득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딱 거기서 그 내용만 처리하게 하고 더군다나 조카 갖다 주는 그 티슈, 물티슈로 그 대목만 딱 떠오르게 된 게 하나도 흠결없이 갖고 거울을 하면서 나와서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화장실에 똥개를 본 사람 모습이 보이냐? 그런데 이 똥개를 보는 그 어려운 상황을 딱 거기 넘기고 나니까 흠결없이 처리해 주시는 엄청난 법계의 가피력이 있는 것으로 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법계의 현상의 한 흐름이라 하는 것들을 같이 느껴야 한다는 말씀 드리려고 기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흠결없이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85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84페이지 제목부터 봐야 할 것인 겁니다. 바로 잘못을 인식하자마자 입즉 개정 잘못을 바로 고쳐라. 이 내용을 뭘 쓴 것이냐. 이것은 바로 아내가 공자님보다도 더 공자 제자인 아내가 그 중용의 뜻을
가슴에다 새겨갖고 더 열심히 생각해서 잘못이 있으면 바로 고쳤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내는 나보다는 더 잘못을 더 미리 알고 생각해갖고 고친 사람이다. 그래서 아내하고 나하고 차이는 무엇이냐? 아내가 그 점에 있은 나보다는 더 뛰어난 대목이 있다 하는 대목을 설명한 대목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한 것이 84페이지 그 본문에서는 우리서부터 5째 줄까지에 있어서는 아내가 바로 한 번 잘못을 하면 잘못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바로 고친다는 데 있어서 아내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내를 가지고 칭찬하고 계신 공자님 말씀의 배경 속에는 무엇이냐?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지도자로서 중요한 자세다. 이 뜻이 바로 말입니다. 공자님의 아내에 대해서는 칭찬이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가장 장엄한 현장에 어디가 있냐? 다시 말하면 19살 젊은 나이에 진나라를 통일해갖고 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잘못해갖고 개판 치는 대목을 또 다시 자기 신하가 부하가 얘기를 하니까 그 대목을 듣자마자 바로 고쳐갖고 천하를 바로잡았던 진시황 얘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서 공자님께서 아내의 얘기를 갖고 진시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디서에게 뒤에까지 다시 읽고 두 번 읽어봤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오늘 새벽까지. 그래서 제가 참은 실을 말하면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만은 그 상황 속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 바로 뭐냐, 그 무섭지럽고 어떨 땐 독산스럽고 과감한 역할을 해왔던 황제가 되었던 영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보다 뛰어난 장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영정의 장점은 무엇이냐?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과감하게 바로잡는 뛰어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육국을 통일해갖고 천하를 통일해서 시황제, 지구상의 황제가 되었던 처음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84페이지 본문 6째 줄부터는 다시 뭐냐면 진시황 얘기로 들어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진시황 얘기에 관한 것들을 오늘 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에서 읽고 또 읽고 나니까 하지만 진시황을 배워야겠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이것이 한 6페이지나 되니까 깁니다만은 분명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교훈입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천하를 통일해왔던 진시황 얘기, 진시황이 천하 통일한 것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도 장난치고 누구 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이라는 사람하고 장난치고 지금니 데리고 놀고 그 다음에 지금니가 나중에 이제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또 못된 놈 하나를 지금 옆에다 붙여줬는데 그놈이 이제 노예라고 한 놈이 붙어갖고 결국은 지금 늙은 황후로 되고 장난 오만가지 장난 다 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꼭 참고 견디면서 천하를 딱 통일하고 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사람 잘라버렸다. 그래서 노예도 잘라버리고 여부리도 잘라버리고 지금도 훌쩍 버려붙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갔고 그렇게 이제 온 세상이 입방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입방부 나온 놈들 듣기가 싫으니까 성질하니까 또 갔다 오세요. 우리 어머니 얘기해갖고 한 놈 지금 죽여본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죽여버렸는데 그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죽여본다고 써붙여놓고 죽여보고 한 놈들 시시 걸어놓고 한데 그 상황을 딱 알면서도 어떤 놈이 한 나고 와갖고 나도 들을 말씀 있어 그래갖고 얘기를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면 너도 죽어. 죽을 때 죽을지라도 할 말을 해갖고 근데 하늘에가 별자리가 28자리가 있는데 죽은 놈은 지금까지 27밖에 안 죽었으니까 한 자리 더 채워야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 할 말 듣고 왔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시황한테 와서 내용이 여기에 있는 지금부터 설명되어진 대로 잘못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갖고 영정이 하지만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해 가면서도 쓸데없는 그 진짜고 보잘것없는 놈들 말하는 건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올바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세상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기질이 못난 놈 촌놈을 시황제가 바로 중국 다시 양아부서 삼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훔쳐버려. 못된 놈 하지만 당시 바로
어머니가 딴 남자 봐서 낳았을지라도 이복 형제도 죽였어. 그리고 어머니 애인 지금 말하면 중구라는 사람도 죽였어. 근데 그 사이에서 나온 직업여고 그 너하고 사이에서 나온 새끼들도 다 따라다 죽였어. 그렇게 잔인했고 어머니가 이제 저 가다놓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인간관계 하나 처리 못해갖고 당신 어떻게 처리한단 통한단 말이야. 이제 너 잘못했으니까 어머니 당장에 모시고 가서 집안 무예하고 너도 그 길을 가져라. 그게 아주 대놓고 한 대목이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도 아마 예수 보신 분들 보셨는가 모르셨는가 그러고 나니까 그 말을 영정이 듣고 바로 깨달아갖고 꼴까 일어나갖고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진주한 영정이 바로 그 꾀죄죄 얘기를 하는 초원영감태기를 다시 중국으로 다시 양압으로 삼아 그래갖고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을 설명한 대목이 여기 들어있는 600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읽었던 것은 처음 이제 문장도 어렵고 사례도 설명도 어렵지만 다시 읽고 해갖고 오늘 새벽에 6시까지 두 번 읽었어요. 두 번 읽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 옛날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책에서 진수한 나쁜 놈, 복은 놈 얘기, 좋은 놈 아니면 천하통일을 어쩔 수 없어. 그 두 가지 중에 어쩔 수 없었다. 나쁜 놈이다. 그 두 가지로 설명했지 그 문제는 이렇게 지혜롭게 흘러나가는 것에만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나서니까 아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눈 속에서 2022년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것도 또 큰 차원에서 중국에서 진시황이 통일했던 얘기만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갈라져 갖고 있고 쉽게 말하면 김일성이 배워버린 원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화합시킬 것이며 통일 조선을 통일 대한까지 연결시킨 조선과 대한을 통일시키고 앞으로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꿈을 어떻게 해서 키워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저 지나가는 얘기 독한 놈 새끼 지가 화가 나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를 통일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큰 공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어디서다 설사 데리고 와서라도 다시 마음을 가다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한 것 제가 우리들한테다가 조그마한 작은 것들을 다 포용해갖고 큰 꿈, 큰 대세, 큰 우리 구상을 가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눈보라 속에서 이제 화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등산 명봉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뜻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주 지리는 작은 것 같지만 큰 차원에서 보자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특히 오늘 이 영영 내용을 보면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봐 오늘 요거 다 끝까지 오늘 2시간 해도 연속해서 못해. 그러지만은 지금 1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천하를 화합시키는 즉 우리 조선인들만 대한민들만 모아갖고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통일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뿐만 아니라 우주가 서로 조화되는 경계에 우리가 조그마한 큰 뜻, 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우주적 역할에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될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대중요한 큰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빨리빨리 하고 싶지만은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진도는 진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지난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보다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네, 어쩔까요? 제 욕심으로는 한번 쭉 해보고 싶은데 무덕 이미 했던 것은 여기서 바꾸면 안 되겠지? 물어보십시오. 이 선생님, 예사님 네. 어쩔까요? 한번 이게 했던 부분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또 한번 해도 되지요. 한 번 더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괜찮으셨습니까? 그러면 괜찮다는 뜻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잔소리를 줄여가면서 설명을 해 가려고 합니다.
84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부터서 문장을 읽으면서 한 번 읽고 간단하게 그들에게 없이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첫째 구절에 나오는 부분들은 바로 뭐냐 그러면 매 개인들은 매일 개인 사람마다 고난면범차고 누구든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난면 잘못을 범하는 것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을 범한다. 그런데 성공자는 어찌 성공하느냐? 성공자지소 이 성공이 성공자가 성공한 것은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이 두 줄이 문장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성공자가 성공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 이것은 부시 인위타 불범차고 그것은 부시 다음에 이시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타가 인위타가 불범차고 잘못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시 앞에는 부시 몸이 아니고 이시 이것을 바로 말하자면 타는 인식도 차고 잘못을 깨닫게 되자마자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게 되면 인식도 차고 하면은 취입직 대정 곧바로 잘못을 발견하자마자 당장나 내일 고치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고쳐버리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불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안 범한 것이 아니라 범해갖고도 바로바로 고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편의상 의미를 딱딱 끊기 위해서 부시 앞에다 1번을 쓰고 이시 앞에다가 2번을 쓰고 그래서 잘못을 범한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범하자마자 곧바로 고치기 때문이다. 그가 2번 쓰고 그래서 경능급치 차고적 교훈 그래서 잘못을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치 받아들여서 깨달아가지고 차고적 교훈 그것은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서 받아들이는 대목에 있어서 일회용 착오가 아니라 일회용 착오는 교훈을 통해서 다음의 모든 착오를 항상 거쳐나갈 수 있는 그 교훈이 됐다. 그래서 여기다는 급치 그 뒤에는 병능 급치 착오적 교훈 바로 착오 교훈을 바로 깊이 가슴속에 받아들였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3번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비적 경험 모든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비적 경험 가장 보배같이 필요한 경험이 되는 것이다 내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1, 2, 3번으로 번호를 써갖고 문장 나눠놓고 보니까 이 문장 두 줄밖에 안 쓰지만 얼마나 중요한 교훈에 관한 문제를 아주 알기 쉽게 뼈에 사무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 그래서 매 개인은 그 앞에다가 동그라미 올 때 들어올 때가 동그라미 줄을 쳐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안에는부터 시작해갖고 거기 있는 데까지가 바로 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7째 줄까지가 바로 말씀 제 3문단의 문절에 있어서 제 1문절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째 줄, 8째 줄부터서 그 앞에다가 진왕 영정은 그 앞에다가 2번을 씁니다. 그럼 진나라 왕인 영정은 친정 후 불구하여서 정치를 정치적 당당하기 시작한 게 저는 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영정이 친정 후 불구하여 바로 정치에 자기가 참여해서 그 말은 친정이란 말은 그때는 뭐예요? 여부리가 하고 누가 하고 뭐라 내세웠죠. 남을 대신해 했는데 왕자만 돈을 많이 는데 왕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친정이 정권을 잡고 시들기 시작하면서부터서 그 다음에 보지 아니하여서 주가 일건 비상호도적 사정 한 건은 비상 바로 대단히 어리석은 호도니까 어리석은 짓 비상호도 아주 어리석은 짓거리를 비상호도적인 사건 일을 저질렀던 사건을 주가 일을 저질렀던 바가 주는 적당한 행동한단 말인데 행동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취시 타하 탄료 일도 위반 진국 전통 주법과 그다음에 기 본인 집정 방침적 명령 명령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축객령 외부인은 축객 손님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명령이죠. 축객령이라고 하는 중대한 자기가 어리석은 비상도호적인 가장 바보 소리거리를 했던 사건이 있었단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 붙여서가 어렵지만 핵심 방향 집어나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정이 젊은 나이에서 진나라 왕으로서 집정 친정 후보에서 자기가 정권을 잡았고 왕노릇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주가 일건 비상호도적인 사정 하나의 비상 대단히 어리석은 이런 사정 이 사건을 하나를 주가 행했던 바가 이를 저질렀던 바가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저취시 타달료 이것은 바로 자기가 타는 것 진시황이 타달료 일도 위반 진국 전통 주법 진나라의 지금까지의 하나의 일관되어 왔던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정치법과 정치법 위반된단 말이에요. 정치법에 위반되어진 한건 사건 거기가 1번이고 그 두 번째 또 나가서 보자면 본인 집권 거기다 2번 하나 써봅니다. 자기가 해왔던 지금까지 전통 진나라의 법조에 반대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집권해왔던 방침적 명령인 이 축객령 외부인을 바라싸았던 것을 몰아내라고 하는 축객령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저지르게 됐던 것이다. 거기까지가 그 앞에 있는 대로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법과 두 번째는 축객령을 수행하게 됐다. 그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보자면 축객령의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밑에 셋째 줄부터 나온 거죠. 축객령 그 다음에 첫째는 거기다 그 번호를 듣기가 어려워서 그 다음에 기억, 니은 그 방법으로 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번호를 적어봤습니다. 그 축객령 내용은 뭐냐면 욕장, 육국, 제, 진국, 임직진, 계진국, 계진, 임직적 백정들을 전부 반주하고 그 내용이 첫째 축객령의 내용입니다. 진초 이제 한일족이 진나라 빼놓고 나는 여섯 나라죠. 여섯 나라에서 와서 전부 진나라에서 뺏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 여섯 나라의 진나라에 와서 직업을 얻고 있는 임직적 자리를 얻고 있는 백정 외부인이 들어와서 그 나라에서 위임을 받아갖고 다시 말하면 외부인이 와서 거기서 이름 빌려갖고 거기서 벼슬는 것이 객정이죠. 외국 벼슬아치들을 전부 반주 다 몰아내게 한다고 하는 내용, 그것이 축객령의 첫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나라는 깨끗한 나라고 그가 특히 이 중국 중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 가파른 사왕 옆에 나라인데도 그쪽에 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해서 내용을 해갔던 것은 옛날 지난번에 왔던 상황과 같은 그 새로운 변법을 수행해왔던 양반들 보호를 받았던 그 제자들이 와서 그래도 진나라가 나라도 크고 인재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거기서 벼슬해 갖고 출세를 하고 지시왕한테 정치적 지원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섯 나라로부터 와서 진나라에 와서 손님 노릇하면서 벼슬하고 있는 사람들을 첫째는 다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육국을 1번이라고 한다면 기억이라고 한다면 전부 간주라고 하는 말은 전부를 다 몰아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불과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 몰아낸다고 하다 보니까 누구까지 들어있냐? 그럼 진시황한테 제일 큰 아이디어를 주고 있는 이세라는 사람조차도
그한테 다 들어있었다. 무슨 뭐냐면 그러나 제2사적 번간하에서 이사가 번호고 가는다 그 말은 이 충고하고 자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사의 번고하에 있어서 신왕 영정은 최종 철수료, 철소료, 차명령. 그래서 이 사람들 몰아내려고 했던 명령을 진주왕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2년 넘었다 그 집권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라는 사람이 번간 안 된다고 그 번고를 하고 간을 하니까 번그 이사의 번간에 따라서 하는 번간에 따라서 그 말입니다. 진왕 영정은 진시황 영정은 끝내 마지막으로는 최종 철소요 차명령 이 명령 외국인 몰아낸다고 하는 축객령을 다시 철소 취소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면 육국에 대한 것에 기억을 쓰고 그 다음에 전부 몰아낸다고 하는 밑에 둘째 줄에 있는 전부 간도라고 간주라는 데다가 이은을 쓰고 그 다음에 불과 그러나 제2사적 번간하에 이사 번간에 따라서 그가 뜻을 쓰고 진시황은 진왕명정은 끝내는 최종으로는 철소료 차명령 이 명령을 거두어 들였다 철수했다. 그래갖고 그로 인해서 원류 대진국적 통일 대업의 조성의 위협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첫째 결론입니다. 바로 진나라의 통일 대업, 천하를 통일한 대업을 조성하는 데 위해가 되었던 것은 위해를 원류 방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전체 뜻을 정리해 나가는 결론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시황은 자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바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축객령을 이사의 권고에 따라서 취소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통일 대업이 방해가 될 것이 막아지게 됐던 것이다. 그래서 설명으로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증마 원인 이것이 어떤 원인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증마 원인이 어떤 원인이냐에 대해서 사득, 영득, 일반, 대도 이런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영정이 하지만 진시황이 일반 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한 번에 반대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반대적인 태도를 취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대변요 진국 장기 봉행적 봉행적 인진의 정책 다시 말하면 진나라 외에 6나라로부터 쓸만한 인재만 있으면 진나라에서 다 빨아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정의 이 정책 태도는 일반적 태도는 뭐냐 그러면 바로 진나라 외에 나머지 6나라에 있어서의 6나라로부터 진국이 장기 봉행적인 인진정책 6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인재들 중에 똑똑한 놈이 있으면 전부 진나라를 빨아들이는 정책이에요. 그것이 인진정책입니다. 인재에 끄집어 흡수하는 요새 말하면 미국에서 장학금 줘갖고 세계 인재 다 뺏어간 것보다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부르죠. 인재 빨아들이는 정책, 흡수하는 정책을 여기서 진나라 쓸 때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정책을 가지고 명령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래서 하달 저항 명령마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인재를 빨아들이는 진나라를 빨아들이는 이런 정책을 끄집어들였던 것인데 이것이 하달 항 명령 인진정책을 빨아들이는 정책이 하달 저항명령이 왜 이런 것들을 빨아들이게 됐던 것이냐 원인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려고 봅니다. 원래시 동방국가 뜻을 하나 참고합니다. 채나라입니다. 원래 이것은 동방국가인 채나라에서 그 본문은 됐거든. 참고하면 채나라가 대진국 시행 반간대적 결과였다.
진나라에서는 유효한 인재가 있으면 다 진나라 사람 아니라고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놈에 의해서 니그 나라는 결국은 간첩들에 의해서 다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이간 정책을 넣으니까 진나라에 와 있던 사람들은 인재를 몰아내기 위해서 진나라 통일작을 방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동방국가인 제나라에서 진나라가 강국을 흥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뭐냐 그러면 진나라에 대해서 진나라에 와 있는 인재들을 몰아내버려라 하는 방법을 쓰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진나라에서 작용하게 하는 제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나머지 6나라 사람들한테 넣어갖고 또 심지어 그 아닌 진나라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몰아내라고 이간시켜갖고 만들어진 반간계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왔는 사람들을 이간시켜가지고 몰아내게 하려고 하는 계책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는 진나라의 발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진나라에다 반간계를 시행하는 결과로 일어났던 것임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보자면 이 열국지란다 옛날 그 진나라 육국 통일대 칠국 통일대 과정들에 관한 것들이 제가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진나라로 몰아들어온 인재가 몰아드는 데는 중요한 내용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강태공을 비롯한 외지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 몰아내갖고 저것들이 와서 진나라 망하게 했고 외지 인사 외국인 아까 얘기했던 정책적인 자문위원들 택지경들은 싹 몰아내버려라 한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제나라가 썼던 이간 정책이 효력을 발휘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짧지만은 여기 5째 줄 거기서 여기까지 보자면 바로 말하면 춘추 전국시대의 흐름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전국 칠웅 중 그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전국 칠웅 가운데에서 전국 가운데 7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실력이 최위약소입니다. 그게 있는 거기 우리 한국이나 한나라지만 그쪽에서 역시 애초에 옛날 고대국가의 한이라고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국 7개의 나라 가운데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실력이 최위약소 가장 약한 나라였다. 그런데다가 한나라 뭐냐면 긴린의 진국 진나라와 진은 딱 붙어있을 진짜입니다. 가까울 진짜고 이는 여기 말은 가까운 이웃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인이라면 딱 붙어있는 진나라에 가장 붙어있는 가까이 붙어있는 작은 나라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 그런 진국 진행 통일전쟁적 수선 목표가 됐다. 그럼 이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쬐까는 나라인데다가 진나라 옆에 붙어있는 데다가 진나라가 천하 통일을 나갈 때 제일 먼저 먹어버려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진나라가 천하 통일을 한 진행 통일 전쟁 통일 전쟁한다 해서 전쟁한 데 있어서는 수선 목표 제일 먼저 먹어버려야 할 수선 앞선 자입니다. 먼저 뽑혀 나가야 할 선택을 선자입니다. 제일 먼저 뽑혀 나가야 할 지금 제일 먼저 먹어버려야 할 진나라의 통일정책의 제일 목표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목표였다. 그래서 한국군은 한나라 즉 한나라의 임금인 한국국군은 실제 불원이 경이 장 조종 전하례적 금수강산 그래서 한나라의 임금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실제로는 불원이 바라지 않았단 말이에요. 쉽게 용이하게 장 조종 전하례적 우때 조상 대대로 말이에요. 조종 대대로 전례하다 전하례 대대로 전해져 왔던 한나라라는 나라를 진나라 통일할 때다 이 한나라라고 하는 전해진 금수강산을 공수양인 저 사람들한테다 손떠기로 모아서 조용하게 정성스럽게 바치는 짓거리를 하는 것은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나라 임금은 제일 먼저 통일정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한나라가 먹혀 들어갔고 그럼 나라 뺏겨볼 것이다. 그러니까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무시로 말미암아서 편파
당시 저명적 수리 전가 정국 조례.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윤나라인 정나라로 갔다. 그래서 92에서 현 곧바로 파 당시 저명적 수리 전가. 다시 말하면 황하와 관련된 물이 내려올 때 그 물과 관련된 그 넓은 중원의 땅들의 수리, 다시 말하면 이 강물 범람하는 것을 막아내는데 제일 그동안에 한강위, 다시 말하면 이 황하위에서 제일 그 분야의 전문가적 역할을 해왔던 정나라를, 다시 수리 전가인 정나라를 조례 조용하게 찾아갔다. 그래갖고 수정책에서 중국 제일 유명한 즉 황하 수정책의 대가 국가인 정나라를 조용히 찾아가고, 거기서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나라가 통일정책을 때 제일 먼저 안 먹혀 들어갔고 그럼 그걸 지연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간정책이 시작입니다. 92에서 아까 말한 정나라가 찾아가 뭐냐, 그래서 양타 전부 간접적 사명, 그래서 타 같은 정나라한테다가 우리 한나라 안 망하게 하려고, 당신들도 안 망하게 하려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바로는 전부 간접적 사명. 그래서 중간에 들어갔고, 같이 말하면 진나라 주변에다가 수리, 같이 말하면 사방공사 한다고 핑계대가 거대한 공사를 일으켜버리면 그로 인해서 통일 전쟁이 미뤄질 거 아니냐 하는 내용을 수정해 나간 것이 양타, 다시 말하면 정나라에다가 견부 간접적 사명. 간접 사명, 다시 말하면 진나라 통일정치가 우리 두 나라 먹어버린 것을, 특히 한나라 먹어버린 것을 방어하는 간접적 작업을 견부 어깨를 맞대고 도와주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서입 진국, 그래서 한나라와 진나라가, 하지만 정나라가 한나라 요청에 의해서 다시 진나라 쪽에 들어갔고, 진나라 쪽에 한강 황하 북쪽에서 흘러오는 물들을 전부 중원 쪽으로 끄집어 갈 때 거기다 다 전 지역을 깽판 벌려고 거기다가 수리공사를 해 놔버리면 통일정책이 미뤄질 것이 아니냐. 통일정책이 미뤄지면 바로 뭐죠? 한나라가 바로 진나라에 하루아침에 먹히지 않고 오래오래 더 버틸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한나라가 정나라를 끄집어 들여갖고 같이 좀 막아내자고 부탁하고 있는 견부 간접적 사명, 간접 사명을 다시 말하면 이간시키는 작업을 협력해 주게 해갖고, 그래갖고 그로 말미암아서 서입진국 둘 짜가지고 정나라도 역시 정나라 정공도 진나라에 수리공사 한다는 핑계에 대갖고 들어왔다. 그래서 그 다음 정권이 서입진국 진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 거죠. 유세 진왕 흥수 승수리, 진왕한테 흥수수리, 수리 사업을 흥수 잘 일으키기만 한다면, 잘 일으키게 된다면 그 연화 중요한 것을 유세 설득시켜 왔다. 그래갖고 수리 사업의 중요한 것이, 수리 사업이 유리하다는 것을 흥수 수리를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내용이 그 설득시킨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기도 2차 소모 진득 진적 국력, 이렇게 해서 수리 사업을 하는 동안에 국력이 소모되면 인력도 소모되고 재력도 소모되겠죠. 수리 사업을 통해서 진나라의 국력이 아주 소모되게 된 것을 기도했고, 첫째 말하자면 이 간첩 사업의 주 내용은 뭐냐, 진나라한테 하지만 정나라 왕이 가서 설득시키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럼 수리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설명해서 그것을 통해서 앞에 얘기대로 소모 진적 진나라의 국력을 소모시키고, 그것이 첫 번째의 간첩 정책을 복습니다. 그러니까 번호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지도 이 소모 진국적 진적 국력, 진나라 국력 소모시키는 것, 그걸 1번을 쓰고, 그 다음 문장에 보자면
그다음에 전이 진국적인 주의력 그러면서 진나라의 국가 정책 목표로 전이 전국적인 주의력이라면 정책 목표의 제 정책 목표를 통일 사업으로부터서 수리 사업으로부터서 전이 방향을 바꿨다 그 말이다. 거기다 2번을 쓰고 그 다음에 개변 한국행위 장멸망적 한국이 곧 행장멸망적인 것을 한국이 장멸망적인 비운적인 것들을 개변 그래서 곧 말하자면 한국이 행장차 멸망으로 가는 비참한 비명적 비명운 다시 말하면 곧 망해가는 한국의 장차 망해가는 비운을 개변 조금 더 바꿔보자 안 망하게 바꿔 틀어보자 하는 내용이 그 속에서는 중요한 간접적 내용으로 해서 수리사업 핑계대고 힘 빠지게 하고 두 번째는 관심을 변환시키고 세 번째는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곧 망하는 국가적 비명을 좀 개변 받게 해서 덜 쉽게 안 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적할까 하는 것들이 간접사업의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영정이 친정 제2년 그래서 영정이 이게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이 지가 스스로 정치를 아까 여불이란다는 놈 시켜서 했던 것을 자기가 직접 해서 정치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가 2년째가 되었는데 한국은 내도 진국 그때 한국 사람이 정나라 임금이 한국 정국이란 말을 말하면 정나라 왕이란 뜻입니다. 국이라는 건 나라도 되지만 나라가 대표니까 정나라 왕이 바로 진나라에 들어와서 뭐냐 그렇게 해서 설득은 작업을 뭘로 하고 있냐 바로 말하면 말로만 설득시킨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욕체 수사적 한국 체는 뭐뭐 위하여 말이에요. 체 수사적 지금 죽음으로 떨어져 가는 망해가는 한국을 돕기 위하여서 욕체 돕기 위하여서 진 1.0량 자기 한 역량을 진 1.0량 모든 역량을 거기다가 다 기울였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정나라 왕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수사업을 위해서 전 기운을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 정치상 온고주한 자기 지위적 영정이 그래서 이미 그때는 영정은 다 완전히 진나라에 관한 이 정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정치상 정치하는 데 있어서 온고적인 주를 두겠다 그 말은 이제 편안하게 튼튼하게 국가의 기초 작업을 다 완성해왔던 이 정치적인 초고생이 2년짜리인 영정이 진시황이 자기 지위를 원고주 자기 지위를 튼튼하게 만들었던 영정이 다시 말하면 진시황이 정상 바로 잘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상 위진국적인 경제발전 진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서 잘 생각해보니까 똑바로 생각할 것이 보이지만 이것은 주사사정 이와 같은 사정 같이 말하면 정나라 왕이 와서 황하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수리사업을 통해서 농지를 개간해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정상 똑바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차하 주사 사정 일을 하는 것이 옳냐 안 옳냐에 대해서 똑똑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 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정사하고 있는데 청료 전국적인 계획 근데 그 속에서 청료 정나라 왕한테서 정나라 왕이 와서 황하의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계획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듣게 되었다. 청료 전국적 계획 전국 얘기를 듣고 나서 각특 대 진국 유리 그러니까 정치 2년째
직접 정치 담당해왔던 영정이 진시황이 각득 대진국 유리 이와 같은 수리사업이 진나라의 경제적인 이해에 좋냐 안 좋냐 유리하다 이롭다 하는 판단을 각득 깨닫게 되었다. 판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서울을 간접적으로 해갖고 방해하려고 들어왔지만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영정이 생각해 보니까 큰 차원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롭냐 안 이롭냐를 생각하게 됐다고. 우시에 의해서 입각 정징발 백성 그래서 곧바로 큰 수리사업을 하면 뭐요? 통일전쟁을 하기 전에 수리사업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징발 백성들을 징발 강제 동원했다 합니다. 징발하면 노동력을 강제 빼는 것입니다. 징발해갖고 전국 주기 그래서 정나라의 주기 책임 지도하에서 지도하는 것이 정나라의 주도하에서 유를 거쳐서 말이에요. 정나라의 지도를 거쳐서 계획에 따라서 관중이라고 하면 중원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양자강을 항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북중국의 핵심 부분이 중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관중 지역의 관중 동부의 흥수 이쪽 인경수 동쪽에다가 아까 말하자면 서안 장안에서부터 내려오는 다시 말해 황하 우기서부터 물줄기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 쪽으로 끄집어가는 물줄기에 대해서 동부의 흥수 일조 인경수 그 물줄기 경수랍니다. 경수라고 하는 물줄기를 동쪽으로 바꿔 흘려 가지고 낙하적 낙수적 낙양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어떻게 하냐 낙수적 수부 하지 말하면 큰 수거라고 하는 말은 댐입니다. 그래서 큰 물댐 쪽으로 흘려서 전체 항하 지역들을 개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뜬다고 너무 진도가 되어버렸는데 여기까지 우선 해봅시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까지에서 영정은 실은 반단계로 간접적 방법으로 써갖고 흔들려 혼란시키려고 들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계산해놓고 보니까 이거 해놓고 보면 굉장히 모든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의 아까 중간 지역 관중이라고 해요. 관중 지역을 전부 다 어디까지만 동해안에서 서안까지 연결되는 지역이 관중이다. 거기까지 한 내용들이 도시가 다 완전히 평야지대가 되었구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바로 말하면 경수를 다시 말하면 저쪽에 있었던 서안에서 흘러냈던 물줄기들을 동해안 지역 평야로 전부 다 수리공사를 통해서 나누어 가지고 보내려고 했던 계획을 만든 것이 여기 말하면 낙하적 수원 밑에까지 끝내야 것인데 아주 그 둘이 더 해버리고 좀 쉬랍니다. 그래서 전국 주지하에서 정나라의 주도하에서 원적 수원적 수리해서 세워 나가는 통합공사를 하고 있는 저조 수구는 수거는 바로 말하자면 거는 물줄기 그렇다고 뜻입니다. 그러다면 이와 같은 새로운 물줄기들은 바로 계획 전장 그 전 거리가 계획된 전 길이가 300파공리 300km가 넘는 거리였다고 해요. 300km가 넘는 댐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한 수리공사를 개방공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성 후에 만약에 그 300m가 되어진 300km가 되는 수리공사가 끝나게 되면 건성 후에는 가히 개전이 가히 물줄기가 물이 다 배달되어지는 관계수로가 되는 물이 가는 길이 개전이 4만다경이었다. 4만다경이라고 일경이 얼마나 그러면 대개 말 거기다가는 일경이
발음은 백묘고 일묘가 백평이고 그러니까 발음 일경이란 말은 되게 만마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만경이란 말은 뭐예요? 44억 마지기가 된다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4만 마지기짜리가 만마지기 만개가 더 들어갈 정도로 위대한 농지 개발이 이루어진다. 진시황이 벌써 통일하기 전에 또 병행해갖고 그렇지 않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호대하고 공사 계획이 대단히 크고 그리고 확실해 분명하게 하게 표현을 할 것이지만 확실해 점용 진국 불소 인력 이런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진나라에 적지 않은 인력을 점용 거기에 공사에 뺏기게 될 것이다. 인력도 뺏기고 물력도 뺏기고 통일 정책이 진행이 안 될 것이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하도는 관중에 있는 양자강 황하 물줄기가 하도죠. 황하 물줄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범람의 물줄기들 하도는 즉 가이 개조 득갱과 합리 그렇게 되면 황하 각 길들은 득갱과 다시 한번 합리적인 방법으로 더 정리되게 된단 말이에요. 개조 득갱과 다시 좋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리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거 건설 후에는 만약에 그 댐이 건설된 다음에서는 수거 건설 후에는 전포 관중적 거기 말하면 함노지 그쪽에는 저 산에서부터 내려온 그 암염 있죠. 산에서 내려오는 그 많은 소금들이 암염입니다. 그것이 함노예요. 소금기가 머물러 있는 거대한 이 관중의 땅들이 그 다음에 그 댐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함노 소금기가 있는 거대한 땅들이 장해 변성 양전 경지 아주 좋은 양전 농사가 잘 때는 경적지로 변성 바꿔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위 진국 영정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나라 영정은 진시황은 바로 원류 식파 한왕적 계보 한왕이 하고 있는 이간 정책 해갖고 방해하려고 한 내용을 원류 식파 알라고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류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진시황이 그래서 그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타는 소추출적 그래서 자기가 결정했던 대로 소추출 결정했던 대로 저항 결책을 자기의 결정책을 생각을 결정했는데 원류착 그 속에서는 다 계산해갖고 원류착 잘못이 없는 것으로 추출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래서 저항 결정 그래서 이러한 결정들은 야부합 진국 일관적 중농 정책 이렇게 해서 진나라 일관된 중농 정책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해서 진나라가 세계를 통합한 중국을 통합한 데서 강국으로 되기 위해서 우선 일면에 있어서는 이 농지를 전부 다 경작해서 백성백에 살릴 제도를 만들어갔다 한 데까지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에 있어서는 이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일로 말미암아서 이 뒤에 전부 나서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간 정책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전부 외국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간첩 작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성공해 가려고 하는 시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85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줄부터선 다시 해나가고 있다. 여기는 좀 쉬었다 가기로 하고 여기서부터서 다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천문인들까지 다 몰아내버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겠습니다. 그때에서 여기에서 85페이지 밑에 다섯 줄부터선 저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저는 간첩들을 작전에 걸려서 내가 잘못했다 하는 판단을 바로 진시황이 하게 된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 조금 이따가 쉬어서 하기로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시간 아껴서 85페이지부터 적어도 86페이지
중간 단계에 있어서 진시황이 또 다시 한번 정책을 바꾼 과정까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화가 오면 전화 번호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박 섞어져 갖고 양이 많아 갖고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요 빼버려 한다고 어떻게 어디에 빼버려 그분들한테 가서 해줘야지. 근데 그 가서 빼주라 하지 못 갔어. 특히 건강이 제일 좋이 돼. 연말 안에 내가 비춰갖고 아이고 정말로 그분들한테 가면 잘해요. 예? 그분들한테 가면 잘해서 문제가 몰라요. 문제는 이제 봅시다. 제가 줄 수 있어요. 아, 빼주라 하는데 무엇을 뺄 것이냐는 결정을 해야 하기 그냥 때문에 방조. 예? 아 물론 이제 내가 해놓은 전화번호는 이제 선생님 판단하셔야 되고 쓸데할 수 없는 전화번호 지우면 안 지우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카톡 빼줄 줄 아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들 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면 96%를 다 증명해서 나머지 3%를 다 뻗어줬다. 아, 들어가겠다고. 방금 010-2642에 2480번 전화가 왔어요. 그거 지금 뭐지? 그 이제 자주 오는 전화는 이름을 딱 입력을 해놓으셔야 돼요. 능력을 하면 너 언제 아니 제가 한번 거기 들어봐. 여기 일단 이 걸어드릴게요. 잠깐만. 아, 여기 정한담 학장님 바꿔드릴게요. 누구신가? 누구신가요? 몰라? 아니, 끊었어요. 다시 해봐. 그분이 뭐 운전 중인지 어쩐지 다시 전화 없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냥은요? 예. 2642년 이상. 전화 오면 나도 제가 입력해드릴게요. 아이고. 뭔지. 아이, 여자도 남자도 문제이 많은데 해놓고 보니까 지금 하보다 얘기 끊겼다고. 제가 한번 이제 한꺼번에는 안 되고 차근차근 그게 이제 좀 예. 사무실 정리가 되면 네. 그냥 그만이에요. 예. 내가 조금 있다가 사무실 관계 내가 공개 얘기하네. 예. 그 다음에 나하고 그 집 주인하고 만나기로 했죠. 예. 그래갖고 다시 말해 그 계약 인수인계를 내가 해버리게. 예. 알겠습니다. 근데 돈 많이 주라고는 안 할까? 안 해요. 자네한테 조건으로 그대로 인수는 된가? 그렇죠. 지금 부동산이 네. 역 모기지론 사태가 이미 우리나라에 시작했습니다. 그건 현재 아파트 가격이 거의 막 3분의 2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역 모기지론 사태가 미국도 흔들흔들했어요. 이 사태가. 일본도 그 다음에 와서 일본도 흔들흔들했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같은 데도 흔들흔들했는데 우리나라는 더큰 다만 우리나라는 정권하고 짜갖고 그거 딱 누르고 있으면 한국만을 버텨내. 그것이 지금 그 계획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입니다. 그렇게 광주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집만 저렇게 늘어난대. 이게 인구는 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하고 빠른 속도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지금들이 뭐 하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하여튼 그렇게 우선 공부부터 그 예. 하나 도와줘야 예. 이 선생님, 예. 존경하는 이 선생님. 아이고, 저기가 어디서 와? 내가 깜빡 됐어. 예? 저기 뭐?
그 사무실 한 날은 예. 아까 저 조봉 교수가 썼던 그 옛날 전남대학 그 11인조 교수들 옹호기에서 운동권들이 다 뜯어맞아 고문당하고 있는 그 팀들이 공부를 그 혼란되니까 다시 정리해갖고 나들 임시 받아서 공부 부탁을 만들었다. 그가 뭐냐면 서안이요. 서안이라고 시안이라는 것이 아까 그 최경호 약국 그렇게 선생님 그 말씀은 약고. 네. 그 약국 거기에 동쪽에 조금 가면 그 옛날 지하실 지하방인데 중식인데 거기가 한 30평대 방이에요. 그 안에 짧은 조그마한 소회의실도 있고 앞으로 도서관도 만들고 하게 있다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마지막 내 사진 틀어서 여기다 인수를 해갖고 공부부터 맨날 놓고 저기로 맨날 안 틀었다. 선생님 사제까지 풀었나? 네? 사제까지 풀었나? 아니 그 돈 기본 계약 인수하고 나머지들은 뜨긴 참여해서 여러분도 그랬다 그러거든. 나 죽음 다음에 아무도 물어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저기 일단 지원중학교 모아놓던 20만 원 넘는 책들도 갖다 놓으면서 공부는 한번 만들어보자. 하담사에다 만들어야겠는데 하담사를 안 받으니까 만들어보자 한 것이 그렇게 되면 여기 형님이 계신데 될까요? 그 일에 이선님 하셔야 할 일이 많아요. 하담사에서 안 도와주게 지금 하담사에서 일이 하담사에서 안 도와주게. 아니 그래서 그 양반 마음대로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은 알겠지만 의견들이 옛날하고 틀려. 감론을 하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대세가 나오면 올 것이 없고 옛날에는 하담사에서 선배도 와서 공부하라고 막 그랬어. 코치가 좋다고. 그리고 선배들을 가면 공부는 다 반면에서 보고 그랬어요. 지금. 하담사 옛날에 너무 많다고 좋을 때 와주면 또 전쟁 우리가 처음에 아. 공부할 밥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요. 항상 지금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가필에게는 확신을 가지고 그전에는 그전에 내가 이쪽까지 조심모만 했거든. 근데 이번엔 아까 말한 살짝병이 나서 화장실에 가서도 깨끗이 다 처리되지 않아? 그런 가필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김선생 한 가지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해결암이 5년 만에 이번에 끝났단 말이야. 그 정도 됐던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 왜? 내가 뭐 집사람 호강하려고 한 것이요? 이게 바로 말하자면 뜻을 갖고 해나가라.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사비사역 갖고 출세를 하고 뭐라고 돈 벌고 그런 것이 아닌데 하늘이 특히 강창원 큰 스님은 그 주변에 그 성스러운 형님들이 가피로 오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단 말이오. 그래서 그 집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고 그 사람 손에서 밥얻어먹고 댕기면서 느낀 것이 바로 뭐냐, 이 뜻만 가지고 욕심 없이 마지막에 최선 다해서 만들어 보면 같이 여러분들 공부를 수 있으면 투자는 만들어 놓고 가지는 하겠구나 하는 것이 근데 거기다가 조봉 교수 같이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공부품도 만들자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모아들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한번 해 나가자. 그래서 말하자면 하다 보니까 이잘될 줄 알고 주변 사람들도 격려를 치고 운동 어른들도 격려를 치고 그래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1차 목표 선생님 얼른 합시다. 곧 끝나겠네. 곧 끝나. 끝날 시간이에요. 한 3분 뭐냐 17분밖에 안 남았어요.
들어오시죠.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 돼갔다고. 다 돼가지만 예. 네. 다 돼가면 다음에 또 시작할 시간이 곧 오니까 염려할 거 있습니다. 오늘은 다 돼. 단지 문제는 다음에 시작할 시간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을 때는 깜깜했는데 오늘은 다 돼가 또 이어지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이 차례차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나 선생, 나 여사님 우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 사람들이 모아들어. 더군다나 우리가 이 생기를 갖고 혼란다고 했더니 내 제자 중에서 여자 변호사 중에서 여자 변호사 변호회장까지 했던 임선숙이가 지금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이에요. 선숙이 지금 남편이면 정책당원 나왔고 지금 내려가 와갖고 선생님 저도 참여하고 우리들 뭐 도와주시죠. 뭐 어떻게 돕구나. 사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라 해봐. 그래서 그러면 뭐냐. 특히 선수기가 이거 내려가 중심이 돼서 특히 여자 교수 되어갖고 시집도 못 가고 교수 정년 퇴임을 친 사람들이 지금 10명이 넘어.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은 인재들이 지금 주변에 모아있는데 모아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었지 않아요 지금. 여기도 2시간 끝나면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책 놓고 토론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오후에는 저녁에까지 남을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시천지가 완전히 정비돼요. 그때쯤 되면 나 선생님도 신대사 모아서들 역할 담당해갖고 해야 해. 가만히 앉아서 뽕뽕 넣어주는 것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아서 공부하는 동지들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만약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거기다가 문제 조금만 글 써갖고 낼 수 있는 뉴스레터라도 원고 복사판이라도 복사센터라도 하나 만들어가면서 사람 모아서 따지고 놈 듣고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협력해놔서 공부할 수 있는 특전 만든 작업을 시작해야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근본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이제 85페이지 남은 시간이 그래도 인공위성이 지구를 절반 돌만한 정도 15분이라고 남은 시간이 남은 데다가 그래서 15분이나 5분 더 버티고 20분 시간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은 충분히 중요한 내용들을 하지만 영정이 그 이간 붙이려고 하는 정나라하고 한나라하고 간접적 작업을 적극적으로 포용해 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다가 요때 너무 지나갈 때 그놈들 끊어버리고 지금 목표로 높이 진행해 가려고 하는 내용을 좀 설명해 놓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자면은 그 또 하나의 그 모초라고 하는 숨은 인재가 나와가지고 어머니 모시죠. 나 죽이라면 죽이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진시황 어머니까지 모시고 진시황 집안을 화합시켜서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목숨을 걸고 천천히 해왔던 것들이 여기서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기본 방향을 설명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예습 좀 보시란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은 이 얘기만 듣고 난 것도 깎아도 몰라도 몸부림을 피워서 예습해갖고 다음에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한 달가 들어도 거기 관련된 자기 생각이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뭘까지 설명하려고 하면 복습뿐만 아니라 예습적 방향까지 좀 설명해 가면서 앞으로 진시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핵심들을 몇 가지만 마지막에 마무리해 가면서 오늘은 다 못 끝내니까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적어도 언제 끝나냐 진시황 문제가 언제 끝나냐면 90페이지에 끝나죠. 여기 봐봐 90페이지까지 들어있는 진시황의 천하 통일은 다음에 젊은 진시황이 바로 바람피고 내고 난리 지었던 지금까지 모셔다가 다시 모시고 다시 대화로 진나라를 만들어 놓고 죽어가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85페이지 여기서부터 밑에 5줄, 6줄부터 5째 줄부터 올라옵니다. 지시한왕이 저고려 진국적인 종합실력 다만 한왕은 한나라 임금은 저고려 하지만 젊은 진시황이 내가 꼬신 대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 참 못할 것이다 그래갖고 저고려란 말은 과소평가했다 그 말이다. 진나라 왕인 영정
진시황의 종합적 실력을, 진국적 종합적 실력을 적게 평가해서, 그럼 이렇게 하면 결국은 통일정책 못하면 진나라 천하통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생각했는데 진시황은 그 내용도 많이 다 들어보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진관, 진국, 투입료, 대량적 인력. 다시 말하면 가령, 진관은 가령, 예, 진나라가 투입료, 대량적 인력, 진나라 중요한 국력, 인구 힘들 인력들을 대량을 거기다가 인구를 진나라를 투입하면 어쩔 것이냐? 그러면 인력도 투입하고 물력도 투입하면, 그래서 그다음에 흥수, 저조, 수거,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이 물줄기, 수거란 말은 물댐이다. 큰 댐을 흥수 크게 일으킨다보다 이 큰, 다시 말하면 황하 물줄기 큰 댐을 일으킨다고 하자 할 때 인력 물력을 거기다가 쏜다, 댐 집에 쏜다. 그럴 때에 대해서도 단시 사호야.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한 나라 임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진나라는 통일정책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한 나라를 밟아버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황 생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관 뭔뭘 한다고 할지라도 진시황 생각에 계산해 보니까 단시 사호야. 예, 사호야는 시사자 털어자니까 눈꽃만큼도 말이야. 조금밖에 조금도 원류 영양 진군적 동공 계획. 그런데도 이런 공사 한다고 할지라도 진시황의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밖에 조금만큼만 원류 영양 진군적 동공 정책, 동방에 있는 아까 말하자면 제나라를 비롯해서 황하 유역에 있는 이 육국, 다시 말하면 전국의 6나라들 적대 국가들을 다 쳐들어가 버리는 데서 동공계획, 동쪽을 정복 공격해버리는 계획에 관해서는 이 영정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 정도 갖고 진나라에서 별 영향 없다. 그렇지. 바로 말하면 원류 영향 진군적 동공정책, 진나라가 동쪽에 있는 전국의 나라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원류 추호야 조금 뺏기 영향이 없다. 조금도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제 2차 그리하여서 말이야, 이 당시 제 진국 흥수적인 대규모 토목 공정이, 그래서 그때 이로 말미암아서 진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흥수적 새로 일으키고 있는 토목공, 흥수적 새로 일으키고 있는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다시 말하면 황하댐 공사가, 공사가 공정이 병부지차항, 이와 같은 문제는 부지차항, 이런 부지차항이란 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전국 통일하기 위한 진나라 군대가 동쪽을 공격하는 계획이요. 이 차항에 대해서 부지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여 진남 영정적인, 이것은 뭐냐? 그 다음과 비교하자면 진시황의 생각에 있어서는 토목공사의 이것도 크지만은 비여 진왕 영정적인 능모 취 재수건중, 그래서 진시황은 바로 지뿐만 아니라 지갑지 때까지 있었던, 하지만 진나라에 있어서의 왕을 지닌 사람들을 노지가 진시황입니다. 이 능묘를 진나라의 왕 노지는 진시황릉, 진시황릉 공사는 그 영정의 진시황릉 공사를 또 이루어야 했단 말이에요. 취재 수건중. 그러니까 댐 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때 할아버지까지 해서 진시황릉은 다시 말하면 다른 육부 왕들은 차원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엄청나게 큰 왕능 공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 공사도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면서도 통일정책을 진행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 규모는 같이 말하자면 이 왕릉의 영증의 왕릉 공사는 크게 보자면 이 땡공사보다는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저항 규모 거대적 공정은 일찍도 진시황 사후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까지도 그것들 일찍도 지황 사시에도 더 원유 완성. 그 공사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진시황이 죽어본 다음에도 진시황 왕릉은 완성되지 못했다 그 말이다. 완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것이 있어갖고 그 다음에 진시황릉을 개발한 것이 말하자면 중국 또 하나 국보적 사업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후에도 진시황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토목공사 한 것 못지않게 즉 황하 토목공사보다도 왕릉 공사가 더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눈으로 볼 때도 두 가지를 눈 끄지 않고 진시황은 왕릉 공사도 하고 토목공사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통일정책을 위해서 동방에 있는 육국들을 쳐들어가 갖고 합병하려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밑에 둘째 줄을 하면 타는 상년 용공이 제 10기만이 심지병다 했다. 항상 그럴 때에 상년 용공적 평상시에 그와 같은 일을 쓰고 있었던 데에는 용공 평년에도 또 말하면 이 두 개의 공사뿐만 아니라 평년에 있어서도 타는 평년 용공은 공사하는 데에서도 제 10기만이라면 수십만 명이란 말이에요. 수십만 명이 심지대행다. 항상 수십만 명들이 거기다 더 붙어서 평상시에 진나라 공사에 활용되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진나라를 키우고 있는 진시황에 대해서 아까 바보 같은 정나라 왕 입장에서는 이 공사 해불면 수리공사 해불고 정나라의 진시황 왕릉 공사 해불고 하면 통일정책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시황 입장에서는 끄떡도 없이 그뿐만 아니라 왕릉 공사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평상시에서도 수십만 명씩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해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시황 입장에서는 요것뿐만 아니라 자기 계획대로 너가 해봐 나는 나대로 진행해 갈란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나라나 이 정나라의 이간 정책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않고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밀고 나왔다는 것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이 진시황이 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설명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제 밑에 줄 보십시다. 그 다음에 속화선 보통 세속에서 얘기한 바로 그 다음엔 야장 몽다 하면 밤이 길고 또 꿈이 많으면 최후에는 그 시간 오랜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최후에서 한왕적인 음모가 정부, 양, 영정, 발견료 그렇게 시간이 오랜 동안 지나게 뭘 하고 어쩌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다 들어가게 되니까 낮이 아니라 밤이 기는 동안에 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동안에 있어서는 그 속에서 말이 새어나가게 됐다. 한나라 임금이 했던 내용이 진짜로 수리공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은 일종 음모다. 무엇이냐? 영정이 통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음모다. 그래서 간첩적인 음모가 발견이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 밑에 줄 보자면 마지막에 여름 꿈이 길어지게 되니까 마지막에선 한왕의 음모가 정우, 양, 영정, 발견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한왕의 음모가 바로 영정한테 진시황한테다가 하려는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발각이 되게 됐단 말이에요. 발견이란 말이에요.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불선제노적 영정이 혹도 연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믿고 충성만 하러 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결국 통일정책 방해하려고 왔구나 하는 것을
진시황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진시황은 자기를 해코지 하려는 것이 발견되면 그 성질이 참들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선제노적 영정, 자기 성질이 나면 성질을 화가 나면 그것을 불선제 잘 참지 못하는 진시황이 혹도 열에 흡사히 말하면 내성병력 하듯이 성질이 혹도 나타나겠단 말이에요. 혹도로 말하면 성깔이 화가 폭발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뭐냐면 입즉 인명 장정국 초래.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뻘빵 일어나서 입직이란 말은 곧바로 명인 장정국 초래. 정국이라면 정나라 임금을 말하는 정국이랍니다. 정나라 임금을 초래. 곧바로 받아 잡아들여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 잡아들여갖고 바로 뭐냐면 요문 사형 처사. 그래가지고 바로 잡아들여서 문형 처사 죄를 물어서 죽여버리려고 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바로 말하면 이 새끼가 나를 통일 방해하려고 지금까지 우리 수원을 방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화가 나니까 영정이 기득해서 발혼하였다. 영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고 기득 성질이 나서 혼이란 말은 정신 나갔다고. 혼 뭐예요? 혼명이 잠깐 의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판단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제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화가 나갖고 영정이 저기 말하면 정왕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화딱지가 나가고 정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다 했던 그 한번 먹고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죠. 그래서 조중 일방이 장기 불수 중용적 종칠 되신 분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 동안에 제일 참고 견뎠던 것들은 뭐냐면 진나라에서는 전부 좋은 벼슬자리는 전부 외국인들한테 다 뺏겼잖아요. 진나라에서 벼슬자리를 못하고 있었던 조종우 일방 장기 불수 중용적 종칠 대신문이 오랫동안에 그동안에 벼슬자리를 하나도 차지하지 못한 중용되지 못했던 불수 중용 나라로부터 욕을 먹고 중용을 받지 못했던 종칠 대신문 종실의 이가 다시 말하면 영치던 이가들이 난다거나 그 사람들이 지금 옆나라 진나라 사람들이 종실 대신문들이 이제 뭐냐 각찰 출저시 일개 난득적인 중병 조정적인 호기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각찰 바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출저시 이때 다 일어나서 일개 난득적인 중병 조정적 모두가 한꺼번에 일어나서 모든 난득적인 오랜만에 차지할 수 있는 평상시에 잡도 못했던 잡아들이기 어려웠던 좋은 자리를 중병 조정 나라의 좋은 벼슬자리들을 중병 같이 차지할 수 있는 좋은 호기라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갖고 다 일어났다. 다시 말하자면 외지인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도 또 이제 이번에 한번 일어나자. 그래서 이놈들이 지금 쉽게 말하자면 외지에서 온 놈들이 우리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 외지인 몰아내보자 한 방향으로 일가들이 다시 말하자면 영신회를 비롯한 지금 안에 그다음 벼슬 못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간정책에 대해서 반간정책을 반이간정책에 대해서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이 그렇게 해서 이로 말미암아서 인위는 너무 까닭에 그만두고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위 장기 이래 오랫동안에 그들은 원인이 무엇이냐고 오랫동안에 장기 오랫동안에 진나라 맺는 후에도 진국 일직 견지 객경정책 진나라는 전부 벼슬 누가 해먹었냐 진나라 사람이 해먹은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이 객경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벼슬자리 다 천정 앉아갖고 자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진시황이나 주변 예를 들면 여부리한테다가 다 정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진국은 오직
일찍 한 가지로 진나라에서는 현지 백경정책, 벼슬아치들은 진나라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 가지고 정책을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지소, 그래서 그 안에 지소, 지극히 적은 말이 지소, 욕유, 소작, 위적, 진국, 근주는 그래서 다만 적어도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하려고 했던 진나라에 있어서 임금들은 다른 도, 시행, 차정책, 그래서 객경에 의해서 외부인들이 정부 정책을 만들어내면 그놈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진나라의 임금은 최소한도로 그 사람들이 준 정책을 가지고서 소위 그 사람들이 준 정책을 가지고서 모두 이 정책들을 시행해 왔었는데 이랬던 즉 백경들에 의해서 시행되고 진나라에서는 그 사람들 갖고 시행해 왔었는데 이런 다시 말하자면 백경 중용 정책 외부인들 중요시 써왔던 중용의 동방 유재지자 그 동방에 있었던 동방에서 있던 중요한 다시 말하면 진나라만 서쪽에 있으니까 동방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에서 왔던 중요한 인재들이 전부 와서 벼슬을 다했으니까 외부인들이 벼슬했던 이 정책 하에서 그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중용 동방 유재지사 첫째 나라보다는 첫째로 동방에서 온 재주가 있는 인재들을 중용했고 그러니까 이번을 쓰고 그 다음에 위이 중용 고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높은 자리로 올려주고 그리고 이 백경 수시 자문 그러면서 외국에서 온 벼슬아치들한테 언제든지 정책 전문가들한테 불러갖고 수시 자문 불러서 필요한 정책을 연구 보고해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 정책을 다 받아들였었단 말이에요. 수시 정책 자문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지기나라 진나라 사람들은 힘이 없었죠. 그래서 종실 귀족 거기다 4번을 썼다. 그래서 종실 귀족 진나라에 있어서 친척 벼슬아치들 귀족들은 제 정치상 몰류 과고적 지위 높은 자리를 하나도 차지하지를 못했단 말이야. 과고적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단 말이야. 몰류가 고적 지위 차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기회가 왔죠. 그래서 본국 관리 그 나라를 관리했던 사람들은 약무대제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들은 양무대제 재주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야지능 충임 일반 직무 일반 직무라는 충임 일반 직무라는 것은 정책 직무가 아니라 보통적인 관리직 다시 말하면 보통 신분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들만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장불교 대권 따라서 진나라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벼슬아치 차지하고 있는 대권을 장악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정책이란다 내용들은 바로 동방에서 왔던 정부 외지인들 백경들에서 차지하고 지기나 사람들은 못했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항제도 이러한 제도들이 진국차 상황 변법 유계 이런 제도들은 진나라에서 상황 유형이라고도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외부 아까 말한 객경 법원 시범자입니다. 상황이 이루어진 이후부터서 상황 변법 상황이 응용 법을 실천해 왔던 이후부터서 상황 변법 이후부터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장악했단 말이에요. 장기, 보지, 발반, 생기적, 중용, 권위. 그래서 그동안에 지냈던 훌쩍 뺏겨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장기 오랫동안에 간직하고 있고 억눌려 있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라 사람들 공국관리 문제가 공국관리들이 장기, 보지, 생기적, 중용, 권위. 생기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면서 참고 견뎌왔던 것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시, 진국, 최종, 통일, 제6국적 정치 보증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 진나라가 마지막 끝까지 육국을 통일해왔던
중요한 정치적인 이 능력을 확보해왔던 보증들, 능력을 확보해왔던 정책의 중요한 정책이 하나가 됐던 것이 바로 말하자면 육부 문제를 다 불러서 쓰기 시작했던 것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 대목 나머지 부분 4줄까지만 좀 시간이 갖춘다면 여기까지 끝내야 그분 방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반도, 진황, 노비, 충천 이런 상황을 보고 일어나고 있는 것들 보고 특히 그 집안의 일가들이 이제 화가 나서 진시황이 아까 한시하고 한왕하고 전왕한테 대해서 화가 나고 자꾸 죽이다 한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송실 대신들이 일가들 다시 말하면 영정 내 모든 영신의 일가들 대신분들이 승기 지인은 모두 기회를 잡고 승기 기회를 틈타서 지인은 하여 칭하기를 그러니까 우원이 일어나갖고 말을 칭한단 말씀 진언한단 말이에요. 각 제국국들이 이대진국 모사적인 모든 나라의 국가 제국국들이 모사적인 제국국가 나라에 음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즉 쉽게 말해 간첩들이 그런 사람들은 대저 도시 위조 사문 각사 목대자 각자적 군주 그 사람들 모든 대저의 사람들 뭐냐면 위로 사문 그들이 각자적 군주 자기의 군주를 위하여서 이 유세 진나라의 그 자기 입장 지kin나라 입장을 위해서 이 진나라에다가 이간 정책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유세하려고 온 사람들이 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 간첩적 이 사람들은 유세하러 온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말하자면 간첩적 이 말 저 말 서로 전해갖고 이간 붙여갖고 갈라지게 하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 간첩적이다. 그러니까 청민 진치왕 당신 똑똑하라 당신한테 부탁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무필 장타문 전부 구축 출경 그러니까 당신은 꼭 반드시 꼭 알아둬라. 무필 꼭 알아둬라 말이에요. 뭐냐면 장 앞으로 말이에요. 타문 앞으로 그들이 전부를 구축 필경 국경 밖으로 다 외지에서 온 놈들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기를 위해서 온 놈들이니까 이간적으로 간첩으로 온 놈들은 다 반드시 외지에서 온 놈들을 다 국경 밖으로 꾹 몰아내야 한다. 그 말로 전부가 지금 국내에 있어서 지금 이가 영신들 양반들이 지금 옛날 몇들한테 전부 다 나돼갖고 진시황한테다가 이게 저놈뿐만 아니라 정가뿐만 아니라 한왕뿐만 아니라 나머지 놈들은 전부 다 우리 지금 나라 해코지 하려고 온 놈들이요. 그래갖고 지금 다 나돼갖고 외지인들 다시 말하면 개통들 다 몰아내라고 진언을 강력하게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경 기성적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서도 기운이 왕성한 그렇게 다시 말하면 기세를 잡고 있는 기운이 왕성한 영정은 진시황이 영정이죠. 진시황이 법료 초급적 모병 그래서 바로 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법료 초급한 모병이란 말은 성질 급해서 판단이에요. 조금 판단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모병이다. 쉽게 판단하는 모병을 급조적 모병을 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진시황이 범했다. 그 말 뭔지 알았지? 곧 말하면 축객령 되려고. 그래서 원류 냉정지 사고 다시 한번 깊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질 않고 원류 냉정적 사고 없이 그 다음에 호리 호도지 호리 호도가 뭐예요? 호리 호도는 언급결에 그 말이에요. 이 생각 깊은 생각하지 않고 언급결에 호리 호도지 접수료 적의 건의 일가 집안 일가들이 외국인 쫓아내면 지금 뱃살차 다 지자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내려고 하는 일가 집안 사람들의 주장을 접수료 호리 호도지 접수료 적의 건의 그 영정내 영씨 집안 양반들 일가들 어른들이 하는 외진들 몰아내보자 하는 다시만 폐쇄주의적인 건의를 적의 건의를
접수료 다 받아들여 버렸다 합니다. 접수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입증 하달료 축객령. 그래서 곧바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 우리 천모들 진짜 우리 위에서 오는 놈들이 아니요 다 몰아내버라. 그래서 외지에서 온 벼슬아치들을 책경들을 다 몰아내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바로 하달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시간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결단을 영정이 내렸습니다. 말해 여기 이루어서 끝나버리면 이제 진나라 천하통을 못한다니까. 여기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박수님. 그러면서 불보고 이거 뭐라는다 한 속에 누가 들었냐? 자기 결정적인 자문을 해주는 제일 자기 진수가 제일 큰 참모 이사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사를 몰아냈다고 가야겠니? 이사가 끌려가다 보니까 큰일 났거든. 이사가 마지막에 간절하게 피눈물 나는 편지를 쓰다 말이야. 쪽자를. 그래갖고 진수한테 보내. 그놈을 그걸 보고 진수한테 보고 깜짝 놀라고 다 몰아내는 저 고향을 밀려나가고 있는데 중지가 다시 싹 받으면서 쓴다고. 선생님, 예.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영정이가 한나라고 전나라고 둘다을 해가지고 진나라를 둘다 발언을 못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걸 사전에 알았는지 성질을 버럭내갖고 해봤다는 그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대충 펌프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간첩으로 직장갖고 왔다는 사실을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저런 거 낙동창씨가 그렇게 이제 안에 이 경정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건 나도 충성한 줄 알았더니 나는 이가 지겠다. 그렇게 화가 나 죽으라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성질 나면 영정은 눈에는 눈부가 안 보이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그것이 이해가 잘 간다고 그래. 영정이가 사전에 미리 알았어도 전나라에 이렇기 때문에 아니 그거 아니야. 영정이는 두다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거기다가 진수왕 묘까지도 만들고 더 큰 일까지 다 생각해.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놈들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기를 위해서 친구가 다 짜갖고 지금 이가 하고 있구나, 이거 간첩이구나 한 걸 알았는데 거기다가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더 치면 이가들이 이제 흔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아 이놈들 믿을 수 없구나 해갖고 우선 첫째는 영정이는 이 한 나라하고 정나라만은 죽여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놈이 이제 더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화가 나게 퍼져버렸는데 이걸 기회다 그래갖고 결국은 영씨 집안 전부 나서갖고 이놈들 다 벌한다고 이제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된 게 여기에서 아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건 다 받아주지 않아요. 이제 처음에 아까 하나하고 정황만 죽여보려고 했는데 아 요새끼들 몰아내버렸다 그래갖고 저 이가족을 먼저 딱 몰아내려고 해서 일단 추객령이 객경을 딱 몰아내는 명령을 내려갖고 싹 몰아낸 게 이제 말하자면 이사까지 이제 쫓겨난단 말이에요. 저 이사가 쫓겨나면서 어쩌려고 그래요. 정치를 속아서 쫓겨날 사람 버리잖아요. 그놈을 확 받아보고 있으니까 왜 내가 지금 요새끼들 장난이 넘어갖고 내 기본적인 방향을 잃어버려갖고 그 순간에 팍딱 깨닫는 거예요. 얘기는 그게 보기가 있어요. 자기 잘못을 그 순간에 팍딱 깨달아.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싹 몰아냈던 사람들 다시 싹 돌려갖고 새로운 제도를 받아주죠.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온 것이 여기 말하는 영정이는 위대한 사업을 위해서 자기 잘못을 피가 튄대도록 과감하게 거침쓴 사람이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온 데가 제1차에 있어서 영정에 관한 제목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에는 두 놈 새끼 죽이려고 한 것이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전체 외지 다 몰아내기로는 아까 뭐냐면 축객령을 발동했다가 축객령이 잘못한 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대목이가 영정 3점 대책할 수 있단 말이다. 두 번째 그 외에 그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잘못한 어머니까지 다 포용해갖고 새로운 질서를 맺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나가고 그러면 다시 말해 86페이지 오늘 12월 23일이요? 22일입니다. 공정날. 22일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 다음 부분은 여러분들이 영정에 관한 얘기를 이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복습을 해가지고
예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이 다음 부분은 훨씬 더 의미 있게 공부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공부하는 체제는 일단 교봉교수 상의했던 대로 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이자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공부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토론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것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장소와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준비해봤습니다. 문제는 김선 마찬가지 김선 공부 안 해갖고 내쫓아내버리지 않았거든요. 한나라고 한나라만 어떻게 말이야 전체를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에 범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 누이가 참치게듯이 가까운 데서 먹어봐야 그럼 교요. 가까운 데는 청량하고 먼 데는 저제가 큰다 먹으라. 이미 범수에 태웠어. 하여튼 영적인 천없는 과정이 여기서 이런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여대목을 90페이지까지 읽고 나서 영적인 스케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 아니 진나라가 스킬이 커요. 그래서 진나라 스케일을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목공으로부터 백미를 올려드리면서부터 예, 전부 그게 쉽게 말하면 상하이잖아요. 진나라 스케일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분석해서 쌓았던 백미부터 시작. 저라가 없지 않아요. 직관적인 목공 다 얘기를 해야 돼. 실은 백미부터 백미로 그래서 시작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할 것들은 공부하셔갖고 이 자리에 기회 있으면 박 선생, 이 선생 발표 기회 드릴 것이니까 발표 준비해와야 해. 아니 학교 2페이지에서 발표랑 발표. 네, 오히려 이렇게. 그리고 진나라에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이 진나라에 하고 계시냐고 그 얘기하고 비슷하다. 이걸 하여튼 중용책에서 진나라 스케일을 이렇게 쉽게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했던 예는 없지 않아요.